네, 안녕하십니까. 모난투입니다. 지금 오늘은 2026년 7월 31일 7월의 마지막 날이고요. 오후 10시 10분 미국 증시가 열리기 한 20분 정도 앞선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국 주식이 역대급 상승을 한 날이었습니다. 사실 그 한 7월 한 달간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도대체 왜 빠질까? 도대체 왜 빠질까에 대한 퀘스천을 계속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7월 달에는 미국 주식에 대한 매수를 진행을 했고 한국 주식은 뼈아픈 하락을 몸소 느끼면서 버텨왔습니다. 자, 일단 결론적으로 빌런은 시타델이었던 것 같아요. 시타델이라는 어마어마하게 큰 헤지펀드죠. 헤지펀드가 AI 투자를 맹신하는 어떤 젊은 청년이 만든, 레오폴드라는 청년이 만든 그 포지션이라고 하죠. 뭐 레버리지도 엄청 썼다고 하니까 사실 뭐 레오폴드가 잘했다 이것도 아니에요. 일단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도대체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은 것 같아서 상당히 기분이 좋은 장입니다. 미국 시장은 어제 화답을 했고 한국 시장은 오늘 화답을 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냐라고 생각을 한다면 왜 이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으나 시타델이라는 엄청난 헤지 펀드가 AI의 어떤 기술을 활용해서 엄청난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주식을 끌어올렸던, 아마도 시점은 요 시점이 아닐까 싶어요. 요 시점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레버리지를 가지고 여기까지 끌어올렸던 요 세력이 과연 누구일까에 대한 부분이 시타델이라는 거대한 규모의 자본을 갖고 있는 헤지펀드의 먹잇감이 된 상황이죠. 그럼 이게 나쁜 거냐라고 본다면 사실 이건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니지만 우리가 지금 한국에서 단일돌목 레버리지 ETF 때문에 증시가 완전 도박판이 된 것처럼 미국에서도 어떠한 세력 이렇게까지 올릴 수 있는 보시면 이건 사실 비정상이라고 보기보다는 요 정도까지 갑자기 취할 수 있는 그 자본의 힘이 뭘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퀘스천이 있었던 그 부분을 끌어내리면서 요거를 먹고 있었던 애를 먹어버린 거죠. 이런 하락으로. 사실 요 하락을 요렇게 작은 하락으로 먹을 수 있다라는 것은 사실 말은 안 돼요. 말은 안 되지만 이런 건 말이 될 수 있어요. 이런 건 말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까지 끌어올린 거를 단숨에 내려서 요렇게 보시면 요 정도까지 내렸죠. 이걸 일봉으로 보면 요렇게까지 내렸죠. 이렇게 1255불에서 한 700불 초반까지 내려서 포지션을 청산시킬 수 있을 정도까지 내려간 겁니다. 레버리지를 쓰지 않았다면 청산될 리는 없지만 레버리지를 쓰지 않았다면 이렇게까지 올릴 수는 없었겠죠. 이 궁금증이 해소된 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천천히 한 번씩 봐볼게요. S&P 500은 물론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S&P 500 사이에도 이 주식들, 우리가 알고 있는 구글, 엔비디아 뭐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렇게 치고 올라간 부분을 볼 수 있어요. 여기에 큰 갭이 있기 때문에 저는 언젠가 한 번은 이 갭에 도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이 620불 정도의 갭에 한 번은 도달을 하지 않을까, 이 커브가 생각을 합니다만, 어찌됐건 요 커브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부분은 이 레오폴드라는 젊은 친구가 만들었던 포지션, 그 포지션이 S&P 500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었을 것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 주식에서 대부분의 주식, 그러니까 미국을 대표하는 회사들은 그렇게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 S&P 500은 크게 흔들리지 않았잖아요. 뭐지 도대체? 왜 이렇게 한국 주건하고 미국에서 반도체와 AI에 관련된 회사들, 뭐 예를 들어서 구글만 봐도 어마어마한 하락, 엔비디아만 봐도 어마어마한 하락이죠. TSMC 같은 경우도 잘 나가던 회사가 꺾여 있고, 브로드콘 같은 경우도 여기 이상하잖아요. 이렇게 체크도 확 꺾여 버리죠. 애플 같은 경우는 오늘 뭐 실적 발표 때문에 조금 꺾이는 부분인데, 뭐 마이크로소프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이크로소프트는 주식이 박살났어요. 주봉으로 보시면
555불을 찍었던 애가 354불까지 내려왔었습니다. 물론 어제 엄청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커버하고 있다라고 좀 보이지만 아마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오늘 엄청나게 오르고 있지만 사실상은 엄청나게 끌어내렸다. 즉 마벨 테크놀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 힘이 어디서 나왔느냐 이 부분이죠. S&P 500 그대로입니다. QQQ도 조금 빠졌죠. 그렇게 엄청나게 빠진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졌다. 그러면 이 퀘스천은 결국 어떤 어마어마한 자본이 이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 거대한 세력을 부러뜨렸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계속해서 한 달 내내 도대체 어떤 부분이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집중을 했었는데 오늘 그 궁금증이 풀렸습니다. QQQ 같은 경우도 오늘 반등하고 있어요. 어제 반등을 명확하게 했고요. 125일선을 터치하고 올라가는 모습 보여줍니다. 미국 주식 생각보다 125일선 터치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미국 주식 보실 때는 125일선 꼭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구글 같은 경우는 200일선을 명확하게 터치하고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죠. 구글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꾸준하다라는 부분이고, 이 200일선이 어떻게 보면 산업선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이 산업이 깨지지 않았다. 이 부분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게 바로 200일선을 터치한다라는 부분일 것 같아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엔비디아도 명확하게 200일선에서 지지하면서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TSMC 같은 경우는 125일선 터치하죠. TSMC는 125일선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보이는 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땐 사도 된다라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브로드콤 같은 경우도 200일선까지 터치하고 다시 상승하는 모습 보여줍니다. 아직은 50일선을 깨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살아있다 이렇게 말하긴 좀 그렇지만 어찌됐건 상당히 낮은 가격까지 내려왔다가 올라간다, 이 부분 볼 수 있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과매도 영역 진입했네요. 과매도 과이격 부분 했는데 요게 좀 오른쪽 끝에 걸려줘야 되는데 지금 이게 중간에 걸렸기 때문에 아직 모른다. 명확하게 제가 보는 타점은 요 과매도 구간에서 과이격이 오른쪽에 걸려줘야 돼요. 오른쪽에 걸리는 걸 확인하고 사는 거 생각해 보겠습니다. 스페이스X는 부러졌어요. 지금 현재는 스페이스X는 쳐다보면 안 되는 곳이라고 봅니다. 벅셔 해서웨이는 바닥을 좀 다지고 올라가는 모습이죠. 470불이라는 바닥을 다지고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플은 실적에 관련된 이슈로 좀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는데요. 더 떨어지면 더 올라가겠죠. 마이크로소프트 아주 긍정적인 모습이죠. 선들 모여 있다가 튀어 올라가는 모습. 근데 이렇게 팡 튀어가는 거 별로 좋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여기 보면 여기 맨 위에 올라갈 때 이렇게 팡 위로 올라갈 때 이렇게 팍 고점을 쭉 확 빠지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런 과매도 구간이 있었었는데 이런 과매도 구간에서 샀다면 지금도 돈 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도 이제 좀 제발 부탁인데 좀 살아나라, 이 부분입니다. 이쪽 튀었다가 거의 원점까지 왔죠. 튀었다가 원점까지 왔는데 이때 들어가는 거 쉽지 않아요. 일반인 저도 마찬가지고 누가 이때 들어가겠어요? 못 들어갑니다. 지금 엄청난 상승으로 회복의 실마리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는 오늘 12% 오르는 엄청난 기염을 토해 주는데요. 와, 진짜 아마존은 기회 줬죠. 여기서 명확하게 기회를 줬었기 때문에 이때 샀으면 200불에서 샀으면 30% 오늘 기준으로 30% 먹는 거죠. 280불이었으니까 이거는 40%죠. 40%니까 40% 먹었다가 다시 원점 왔다가 다시 30% 먹는 어떤 그런 느낌. 팔란티어 테크 같은 경우는 여전히 바닥에서 기고 있고요. 마벨 테크놀로지, 마벨은 정말 사도 되는 자리다. 125일선에서. 근데 이제 타점으로 봤을 때는 아직 아닌데 그래도 중요한 자리에서 살만한 자리에 와 있다. 이렇게 좀 보입니다.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타점 줬죠. 타점 줬고 저는 매수 진행했습니다. 매수 진행했기 때문에 자, 과연 주봉으로 봤을 때 125일선 지지하고 올라가는 모습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확실히 힘이 좀 붙었으면 좋겠네요. 아이렌 같은 경우가 이번 사태의 어떤 피해자, 가장 큰 피해자 중에 하나였죠. 가벼우니까 엄청나게 흔들립니다. 엄청나게 흔들렸고 지금 보면 주봉상에서 100일선을 찍고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으나 여전히 큰 어떤 그림이 나오지 않는다.
템퍼스 AI 같은 경우는 저점 계속 지지하고 있어요. 일봉에서만 봐도 이렇게 빵빵빵 지지하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빠지지 마라, 이런 부분. 세리브로 같은 경우도 어제 좀 큰 상승폭을 이어가면서 이 저점을 찍으면서 저점을 계속해서 찍으면서 이어지고 있었던 고점이 계속 내려오죠. 여기 한번 했지만 다시 내려왔지만 다시 한번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인 쪽은 지금 63,000불 정도 비트코인, 아직 힘을 못 받는 걸로 보여요. 자, 오늘 기염을 토하는 게 바로 무엇이냐? 속슬이죠. 속슬 명확하게 201선을 찍고 올라가는 모습 보여줍니다. 201선을 깨지 않는 모습이 상당히 고무적이에요. 201선을 깨지 않고 요쯤에서 딱 사주는 요 느낌이 참 좋습니다. 속슬 아주 좋고요. 하지만 오늘 매수를 진행하냐? 아니에요. 오늘 매수 진행하는 건 상당히 위험하다. 나사도 바닥을 찍어주고 올라가려고 채비를 좀 하고 있네요. XBI 저 바이오테크 관련돼서도 조금 커브를 돌려주고 있고, 사이버 보안 관련된 거, 오히려 이런 게 올라가야죠. 이런 게 올라가야 되는 부분이다. 로봇 관련된 주들은 좀 깨졌다가 올라가는 모습. 주봉으로 봤을 때, 그렇죠. 주봉으로 봤을 때 깨지지 않았다. 일봉으로 봤을 땐 깨졌지만 주봉으로 봤을 땐 깨지지 않았다. 잘 지지하고 가고 있다. 이런 모습. 로봇도 마찬가지, 코이드도 마찬가지다. 퀀텀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일봉상에서 125일선, 200일선을 찍을 수도 있었으나, 여기 있었기 때문에 찍을 수도 있었으나 125일선을 터치하고 반등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야, 국채 같은 경우가 올라가다가 그냥 바로 꼬꾸라져 버리네요. 완전 저점까지 왔습니다. 완전 저점까지 왔기 때문에 TLT를 계속 갖고 갈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퀘스천을 또 그리게 되네요. 어쩔 수 없이. 금은 빠지고 있고요. 인텔도 아마 그 레어폴드의 포트폴리오에 들어가 있었지 않나라는 생각하면서 125일선 터치하고 올라가는 모습. AMD는 주봉으로 봐야 되겠네요. AMD는 와 진짜 세다. AMD는 그냥 사도 되겠네요. AMD가 이렇게 셀 수 없는데 진짜 잘 나가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렇게 1255불까지 갔다가 700불 초반까지 빠졌다가 다시 900불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샌디스크 2350불까지 갔다가 1000불까지 빠졌어요. 마이너스 50%죠. 50%까지 빠졌다가 다시 올라간다.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1000불까지 빠졌다 1300불까지 갔으니까 3일 동안 30% 오른 거죠. 3일 동안 30% 오른 거 어마어마합니다. 자, 지금 현재 미국 시장 어떻게 바라보느냐라고 보면, 미국 시장은 뭔가 우리가 궁금증을 가지고 한 달을 살아왔는데 이 한 달의 궁금증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답을 내놓고 있는 시장 아닌가. 지금은 낮아지는 곳이 아니라 올라가는 구역에 있는데 왜 도대체 빠졌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금요일이고요. 주말 사이에 또 트럼프 대통령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지 아직 모르기 때문에 오늘은 매수보단 관망이 맞다. 자, 이 시점에서 한국 주식 한번 봐줘야죠. 이럴 때 한번 봐주지 언제 봐주겠습니까? 하이닉스 오늘 상한가, 와 이제 요만큼 올라가. 상한가인데 고작 요만큼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영역까지 왔다. 삼성전자 27%, 여기도 좀 끊어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자리까지 왔다. 삼성전기, 삼성전기 진짜 와, 여기 괌에도 과이격까지 다 왔었어요. 와, 진짜 기회가 왔었어요. 삼성전기는 진짜 기회가 왔었다. 이 기회가 왔었기 때문에 매집을 더 해도 되느냐? 더 하고 싶지 않아요. 개인적으로는 더 하고 싶지 않다. 오케이, 좋은 자리까지 왔으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평단이 높은 삼성전기입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평단이 높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기다려 보겠습니다. 더 추가적인 매수를 하지는 않고 기다려 보겠습니다.
미국 그 ETF죠. 미국 ETF가 과매도의 과이격 구간까지 왔었으니까 이때 사도 된다. 이때 사도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이렇게 한 보통 3일에서 4일 정도 상승하다 한번 딱 빠지잖아요. 그래서 그때쯤에 추가적인 매집을 진행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AI도 마찬가지. 지금 미국 쪽에 이 과매도 과이격 구간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이때는 그냥 사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그널이 잘 오지 않는데 이런 시그널이 왔다라는 것은 삼성전기, 그다음에 미국 나스닥 100 배당은 아직 안 왔겠다 당연히, 글로벌 AI 요렇게 지금 과매도 다 왔네요. 다 미국 쪽은 미국 쪽 한국에서 미국으로 투자하는 원화 베이스의 ETF들, 미국 ETF들은 다 기회가 왔다. 지금 사도 나쁘지 않다라는 자리에 왔기 때문에 특별하게 한 3, 4일 정도 지나고 나서 좀 빠질 때 그때쯤 들어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한 번 올랐고요. 2번 올랐고요. 요거 깨고 가다가 한 번쯤 떨어질 거예요. 한 번쯤은 떨어지면서 어떤 그런 기회를 줄 텐데 그쯤 해서 자리를 좀 잡고 투자를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기회예요. 이런 걸 바로 기회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주식시장이 하나의 거대한 손에 놀아나고 있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회의감이 듭니다만, 그런 그 회의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차분하게 기회로 삼고 접근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오늘 장 더 힘이 받길 기대하면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